꿀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겁을 바짝 먹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F킬러 기법이다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 개미들을 겁을 바짝 줘야 됩니다. 개미들을 겁을 바짝 주게 되면 개미들은 매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고점에서 산 개미들은 기준을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개미들이 다 손절을 치면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저점기에.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이 보라돌이를 이탈했기 때문에 보라돌이를 재돌파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줄을 쳐보는 겁니다. 요 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구간을 다시 넘어오게 되면 5일선이 머리를 탁 들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정배열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그걸 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냐? 5일선은 밑으로 내려왔지만 시가 20이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5일선이 먼저 치고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5일선이 머리를 들게 돼 있어요. 5일선이 머리를 들면 5와 10과 20이 전부 다 뭉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뭐예요? 바닥을 돌파하면서 전 저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레버지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건 지금 주식장이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주식은 뭐예요? 강원랜드예요. 강원랜드.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루에 막 10%를 올라가고 하루에 막 또 10%를 빼고 하루에 또 10%를 올리고 하루에 10% 이게 주식인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몰라요. 이런 개념을 몰라. 왜? 투자한다? 이건 아니야. 장기 투자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레버지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상장했기 때문에 움직임, 즉 패턴이 같은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지. 시간이 안정화가 돼 수급이 분산 수급이 되기 시작하면 레버지는 끝난 거예요. 절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매도 신호가 나왔다. SK하이닉스가 매도 신호가 나왔다. 그러니까 매도를 해라라고 했던 이유는 원리가 간단해요.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등 회사가 역전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1등인데 SK하이닉스한테 역전을 당했었다라는 겁니다. 역전을 당하고 난 이후에 고려장 기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신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레버지하고 SK하이닉스 레버지 그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레버지는 다시 뭐다? 이 박스권, 저점의 박스권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뭐가 돼요?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구간을 넘어갈 때 뭐예요? 보라돌이 기법을 돌파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버지 같은 애들 하루에 뭐 빠지는 거 여러분들 잘못 대응하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돈이 녹아내려요. 여러분들 예수금 그냥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법을 모르면 아예 대응을 하시면 안 돼. 지금은 차트상으로는 그냥 아주 뭐다? 끝난 거예요. 지금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삼성전자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SK하이닉스 레버지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SK하이닉스 레버지도 똑같아요. 보라돌이 이탈했죠. 그럼 보라돌이 이탈했으면 이 종목은 뭐예요? 절대 건들면 안 돼요. 하지만 두려움이 뭐다? 개미들이 바짝 두려울 때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들어가되 어디를 이탈하면 안 되냐? 이 저점이에요. 이 저점. 그런데 이 SK하이닉스 레버지하고 삼성전자 레버지하고 차트가 완전 틀리죠. 왜? SK가 뭐다? 대장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SK가 1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코스피 1등으로 역전을 했기 때문에 벌써 삼성전자 레버지하고 SK 레버지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레버지는 이 저점을 이탈했고 SK 레버지는 이 저점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지금 21선 밑으로 주가가 빠졌어요. 이거는 무조건 뭐예요? 매도 신호야. 하지만 지금 장에서는 돌연변이 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한쪽으로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도 종목이 못 올라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종목이 전부 다 역배열이야. 그죠? 역배열 구간에서 V자 반등으로 올라가. V자 반등 올라가고 조정받고 W 만들어 놓고 돌파하면 정배열이 시작이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을 지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가지고 홀딩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단타로만 대응해라. 개미들은 이런 걸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겁이 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가되 절대 이 구간을 손절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일 주가가 상승하면 뭐예요? 매도 까고 나오면 돼요. 나머지는 반을 또 홀딩하고. 그러면 내가 종가에 못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장이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지금은 단타로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이게 쌍바닥이야. 내일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고점 돌파하면서 또 올라가겠죠?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떨어질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지 이걸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고 나서 떨어질 때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올라갈 때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4.7식 기법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4.7식 기법을 무조건 배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내일 다시 보라돌이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5일선이 21선을 딱 찍으면서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11선이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정배열이 된 상태고 5일선이 머리를 들면서 11선을 돌파하게 되면 뭐예요? 다시 정배열, 즉 벌어져 있던 이평선들이 뭉쳐서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버지를 다 봤으니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줄 한번 다 지워볼게요. 자, 줄 다 지웠습니다. 그러면 자, 이평선을 한번 다 지워볼게요. 자, 이평선을 지울 때 우리가 5일선과 11선, 21선을 싹 다 지우면 딱 뭐가 보여요? 41선 선 하나가 보입니다. 자, 과거에도 자, 이 41선 캔들을 이탈한 캔들의 41선을 이탈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다? 다 벌어져 있던 5일선을 뭉쳐서 올라가고 벌어진 거 5일선을 만나서 다시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요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아이들이 우리가 박스권이다라고 하는 거야. 박스권. 자, 이 구간의 박스권 그리고 이 구간에 우리가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을 보는 거예요. 이 박스권을 보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요 두 종목으로 우리가 레버지하고 거진 네 종목만 가지고 그냥 지수를 올려버렸다가 내렸다가 지수를 올리고 내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대형급들 전부 다 뭐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어. 지수하고는. 얘네 넷으로만 그냥 지수를 올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41선을 현재 이탈을 하게 되면 차트로 봤을 땐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왜 그러냐? 이 41선이 영원히 상승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41선이 하락 이후에 행보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영원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박스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절대 주가가 밑으로 빠져버리면 안 되고 현재 이 구간에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 박스권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41선의 각도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5일선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이 그림이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상승, 행보, 상승 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주식에서 계단식 상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막 개파랍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개미들이 버티나요? 개미들은 전부 다 손절을 치게 돼 있어. 왜? 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돼. 자, 41선 이탈했으니까 안 돼. 다 손절 쳐.
다 개미들 손절치면 어떻게 또 올라가. 그죠? 왜? 지금은 삼성전자도 10% 올라갔다가 10% 빠지고 또 10% 올라갔다가 10% 빠지고 10% 올라갔다가 10% 빠지고.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거 단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단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볼 필요 있나요? 이런 걸 왜 봐? 볼 필요가 전혀 없어. 그냥 회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냥 가지고 가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의 28만 원짜리가 3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삼성전자는 그냥 모아가는 거라니까? 이게 장기 투자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지금은 뭐야? 고점에서는 매도를 하고 초점에서는 매수를 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면 되잖아. 그러면 뭐가 돼? 예? 똑같지. 여기서 저점에서 고점에서 매도했어.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했어.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면 되잖아. 이걸 거쳐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뭐다? 이평선이 각도가 살아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좋아하는 박스권, 즉 횡보가 나오는 차트 중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이 그림이 나와줘야 돼. 그래야 이제 뭐다? 수급이 분산이 돼요. 그럼 수급이 분산이 되면 지금 반도체 섹터 말고 다른 섹터들 있잖아요. 뭐 화장품이든 뭐 2차 전지든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섹터들 많잖아. 그러면 그런 섹터들에서 지금 현재 움직임이 있는 섹터를 보면 돼요. 그러면 걔네가 먼저 또 상승을 하고 또 다시 걔네가 올라갔다 빠지면 다른 또 섹터가 또 올라오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석적인 뭐다? 주식의 패턴인데 지금은 다 레버지 때문에 전부 다 망한 거야. 레버지하고 국가 때문에. 내가 뭐 국가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예요? 우리가 정부가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 지수에 대한 도움을. 그죠? 그럼 이걸 개인이 올렸나요? 정부가 올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정부가 올리면서 어떻게 됐어? 레버지가 출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레버지하고 막 정부하고 막 SK, 삼성 얘네들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이 망해버린 거야. 근데 지수만 올라가면 뭐 할 건데? 지수만 올라가면 대한민국의 전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줘야지. 안 그래요? 지수는 상승하고 뭐 코스피 지수 상승하고 뭐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면 뭐 할 거냐고. 네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 2천 종목은 다 빠지고 있는데 그게 좋은 장인가요? 그건 좋은 장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뭐다? 아픈 장이야. 나쁜 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라고. 우리가 과거에 주가가 이 삼성전자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말했어요? 5만 3천 원에 매수해라. 10% 올라가면 매도해라. 다시 5만 3천 원 매수해라. 10% 올라가면 매도해라. 그때도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박스권은 왜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하락하는 정배열을 만들기 위해서, 즉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똑같아요. 이 구간의 고점에 줄을 치고 이 저점 구간에 줄을 쳐봐요. 그러면 이때도 이평선, 즉 하락하는 41선을 영원히 하락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럼 이때부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다라는 겁니다. 반대. 고점에서 영원한 고점은 뭐다?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41선을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하락을 할 거냐? 위로 올라갈 거냐? 그러면 이 구간을 다시 이제 돌파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가 말하는 계단식 상승이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오겠죠? 절대 지금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아이들 고점에 사지 말고 자, 아까 말했듯이 이런 구간에 매수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서 보이잖아 그냥. 아니 뻔히 보이잖아요.
이건 뭐 누가 보지 마라 뭐 이게 아니야. 그냥 차트가 그렇게 말을 해줘요. 어? 이 저점 구간에 딱 줄만 쳐놨더니 이 저점 구간에 줄을 쳐놨더니 이 저점 구간에 줄을 봐봐요. 어떻게 되나? 아, 이 구간을 넘어가서 고점이야. 아, 이 구간을 이탈해서 매수. 아, 이 고점에 매도. 아, 이 저점에 매수. 아, 이 고점에 매도. 그럼 이게 뭐야? W예요. W. W는 우리가 세 가지의 W가 있어요. 하락하는 W가 있고 횡보하는 W가 있고 상승하는 W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W는 뭐야? 이거야, 이거. 횡보를 하겠다. 이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가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오늘 레버지하고 삼성전자 이런 거 다 종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또 올라가면 또 매도 까면 되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얘가 우선 4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아직 41선을 이탈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이평선을 다시 한번 5일선과 11선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벌어져 있던 이평선이 여기서 뭉치고 있죠. 뭉친다는 건 뭐야? 벌어졌으니 5일선, 11선, 21선, 41선 우리 다 같이 뭉쳐서 다시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선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5일선이 41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일선이 밑을 바라보고 있지만 41선이 위쪽에 있고 21선이 위쪽에 있어요. 그런데 11선이 21선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락이야. 그런데 저점 매수다라고 하는 건 뭐다? 여기 5일선이 내일 주가가 올라갈 때 머리를 탁 들어요. 그럼 어떻게?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요. 지금 현재 5일선이 41선을 쳐다보지만 저점 매수 타점이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매수, 매도, 매수 타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내일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야? 5일선이 내일 주가가 올라가면 머리를 밑으로 있던 애가 머리를 탁 들어버린다고. 그러면 5일선이 20과 11선을 어떻게 해요? 돌파.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20, 40, 그 위에 10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누구냐 이겁니다. 5일선이야, 5일선. 그럼 5일선이 20을 돌파하고 10을 돌파하고 올라가 버리면 5, 10, 20, 40 정배열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정배열이 무슨 정배열이다? 우리가 포섬 기법도 이 원리로 우리가 대응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아이는 벌어져 있던 이평선이 5일선과 41선을 다시 뭉쳐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자리구나. 그러면 이 고점 구간까지 올라가면 또 매도를 하면 되는 거구나. 왜 매도를 해야 되냐? 아직 41선이 상승 각이 있을 뿐이지 앞으로 가는 각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럼 앞으로 가는 각을 만들어 놓고 이런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는 구간대가 뭐다? 홀딩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스권 구간 상단을 넘어가서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 이 박스권 구간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또 금요일이죠? 그럼 금요일이 끝나면 뭐가 돼? 주봉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원리가 간단해요. 자, 주봉에서 어떻게 된다? 그냥 말아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 주봉이 끝나면 월요일날 새로운 주봉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음봉이 하나가 나오고 음봉이 두 개가 나왔으니 다음날 양봉이 나온다. 그게 월요일이에요. 즉 다음 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뭐예요? 주봉이 끝나지 않았어. 그런데 양봉 나와, 음봉 나와, 양봉 나와. 이건 뭐예요? 양음양 패턴.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주봉이 만약에 이대로 끝났어.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뭐가 돼요? 양, 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봉상에서 지금 매수 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지, SK 하이닉스 레버지 네 종목 그냥 다 들어가는 거야. 어?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땐 그래요. 4개 중에 1개만 들어가라. 4개 중에 1개만 들어가라. 왜? 같은 섹터인데 굳이 4개를 뭐더러 들어가냐. 그죠?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안 그래. 그냥 무조건 4개 다 들어가요. 4개 다 들어가 버려. 그리고 수익 나면 4개 다 팔아버려. 한 종목만 들어가는 것보다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갈 수도 있으니 SK 하이닉스도 들어가, 삼성전자도 들어가, SK 하이닉스 레버지도 들어가, 삼성전자 레버지도 들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같은 섹터지만 삼성전자는 10%가 올라가지만 SK는 20%를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삼성전자 레버지, SK 레버지가 삼성전자 레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저점을 이탈했어. 그죠? SK 레버지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야? 둘 다 들어가되 뭐야? SK 레버지가 더 많이 가고 삼성전자가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 때문에? SK가 삼성전자를 역전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되돌림이 됐지만 그래도 1등이 한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응?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100m 달리기 예를 들어 9초를 달성시켰던 세계 신기록이 깨져버린 거야. 8초로. 그러면 9초 때 갔던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던 이 금메달이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안 상해요? 자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보다 또 다른 새로운 빠른 사람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기분 나쁘죠. 어찌됐든 간에 하루든 이틀이든 SK 하이닉스한테 1등이란 자리를 뺏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럼 어떻게? 자존심이 상해서 막 추월해서 올라가려 그러면 SK 하이닉스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얘가 금메달을 먹었던 앤데? 그럼 어떻게? 얘도 같이 가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아, 얘네가 지금 이평선을 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만들어지지? 아, 41선이 영원할 수는 없구나. 아, 41선과 5일선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41선이 이제부터 횡보가 나오기만을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의 모든 종목이 동일하게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횡보를 할 때는 전 종목이 하락을 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시 상승을 하는 그림이 나올 때 이 하락하는 애들은 이제 횡보를 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뭐다? 역배열로 주가가 빠진다. 이때 행보하던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 왜? 이 구간에서 모든 세력들은 물량을 던지고 바닥에서 행보하던 종목들에 다시 수급을 뭐다?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런 흐름을 알고 자시구가 어디 있어요. 매일같이 삼성전자 한번 봐보면 될 거 아니야. 아, 오늘은 삼성전자가 떨어졌어. 내일은 올라가는구나. 아, 오늘은 삼성전자가 떨어졌어. 내일은 올라가는 거구나. 그리고 다시 41선을 돌파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다시 박스권 구간을 넘어가는 거구나. 끝. 이게 그냥 주식이에요. 차트를 보면 다 보인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내가 종가를 들어갔는데 만에 하나 그러면 이 아이가 밑으로 빠지면 어떡할 겁니까? 뭘 어떻게 손절을 까야 되겠죠. 왜? 우리가 단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단기 매매 입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종가를 들어갔어. 그럼 얘가 올라갈 거라는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종가를 들어가는 건데 만에 하나 이 아이가 이런 저점 구간을 현재 이탈했으니 이 저점 요 저점 또 있잖아요. 그럼 요 저점에다 줄을 또 쳐. 요 저점에다 이렇게 줄을 또 치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저점이
지지가 되는 거예요. 지지. 41선의 지지를 이탈했던 아이가 다시 41선을 딱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정배열 캔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차트가 만들어지는 건데, 만에 하나 이 저점을 또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 구간을 뭐다? 받쳐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5일선이, 자 41선이 올라가요. 그럼 5일선이 내려옵니다. 41선을 데드크로스하고, 그러면서 41선은 계속 움직임이 각도가 상승을 하고 있겠죠. 이때 캔들이 바닥에서 내려와서 옆으로 기는 겁니다. 뭐처럼? 이것처럼. 옆으로 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5일선이 각이 내려오는 각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서 이제 행보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이평선 11선도 내려왔어. 21선도 41선하고 만났어. 이때가 딱 돌파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게 진정한 포섬 기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락 신호가 아니야. 지금 41선을 이탈했을 뿐이지 저점 매수 기회다. 뭐 때문에 이평선을 뭉쳐서 다시 반등을 하기 위한 개미를 털어내는 F킬라 기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파락을 시켰다. 뭐다? 대한민국의 모든 개미는 뭐예요? 전부 다 손절치게 돼 있어. 왜? 매일같이 이런 교육만 받았거든. 전문가라는 사람이 맨날 이런 그림이 나오면 손절가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세뇌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개미, 주식도 모르는 개미들이, 주식을 하겠다고 들어온 개미들이 전부 다 손절을 까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세력 잡는 꿀벌이잖아요. 꿀벌은 여기서 매수를 때려야 돼. 여기서 개미가 도망갈 때 꿀벌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올라갈 때 또 일당하면 된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레버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애들을 내일 또 집중해야 돼요. 내일 또 오늘 우리가 왜 신규주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당을 했나요? 그 패턴이야. 그게 주식의 패턴이라고. 지금 어떠한 기준점이 잡힌 섹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 에라 모르겠다. 세력들이 신규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신규주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 그 신규주 종목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자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 생각을 하냐?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대로, 단기 투자는 단기 투자대로. 뭐예요? 매매 방식이 틀릴 뿐이지 저점 매수 기회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주식을 여기다가 한 1억 넣어버려. 그냥 1억 넣어놓고 30년 후에 30년 후에 한번 딱 펼쳐봐. 그러면 지금 20만 원짜리가 2천만 원 돼 있을 거예요. 안 돼 있으면 그만이고. 그죠? 그러면 뭐야? 삼성전자에서 배당금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배당금 갖고 그냥 소고기 한 번씩 사 먹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한 30년 후에 2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 됐으면 자식들한테 물려줘.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아파트. 여러분들 아파트 좋아하잖아. 이걸 닭장이라 그래, 아파트를. 아파트를 이제 우리가 닭장이야. 그러면 닭장 만들어 놓고 맨날 윗집에서 시끄럽다, 밑에 집에서 시끄럽다, 맨날 싸워. 맨날 싸우다 욱하면 뭐예요? 저승 보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위험한 곳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닭장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이 허물어진 닭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년, 30년 후에는 인간들한테 아파트를 주는 게 아니라 길거리 지나다니는 강아지, 고양이, 집 없는 고양이, 집 없는 강아지, 이런 아이들한테 집 한 채씩 줄 거예요, 이제는. 아시겠죠? 그러면 인구가 없는데 아파트 살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로봇가 혼자 살고 있는 거야. 로봇가 관리하고 있는 거야. 그런 세상이 왔어요, 이제.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최소 100년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해라. 100년을 보고 내가 그냥 가요, 냅둬. 그럼 100년 후에 지구가 멸망하면 다 같이 그냥 저승 가면 돼요. 겁먹지 마요. 그죠? 주식이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식을 가지고 죽음을 선택한다? 이런 것도 아니야. 그죠? 그냥 고점에서 샀으니까 무서운 거야. 난 무서워. 저점에 사봐야 무섭나? 안 무서워. 왜? 누군가는 여기 산 사람이 있겠지. 나는 여기서 샀으니까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싸게 샀네? 얼마나 뿌듯해. 그죠? 그런데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서는 못 사. 왜 못 사? 돈이 없어. 사고 싶어도 이제는 돈이 없어. 왜? 고점에서 몰빵 때렸거든요. 고점에서 몰빵 때렸으니까 저점에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부러워만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내가 또 팔으려고 그랬더니 본전을 안 주네? 그러니까 또 안 팔어. 그러니까 어떻게 또 떨어지네? 그럼 또 사면 되거든. 여기 물려갖고 계속 헬렐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법을 배우라고 하는 거야. 기법을 알면 뭐예요? 그냥 사실시 기법만 가지고도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상승한다. 상승 안 하면 언제 한다? 다음 주에 한다. 겁먹지 마라. 주식이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다. 교과서처럼 만들어지고 있으니 겁먹을 때가 아니다. 겁먹을 때 세력 잡는 꿀벌들은 집 팔아갖고 매수해라. 감사합니다. 세력 잡는 꿀벌입니다.